자, 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자, 오늘은 엑소바이오닉스 홀딩스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야 할 건데요. 자, 지금 엑소에 벌어진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플리드 디지털이 자기 클라우드 사업을 떼서 엑소랑 합쳐서 크로노스타일이라는 AI 최적화 GPU 컴퓨팅 플랫폼 회사를 만들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이건 뭐 확정된 딜이 아니라 논바인딩 텀시트, 즉 비구속 기반의 제안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구조상 합병 후 지분이 엑소 기존 주주에게 약 3%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줄 때문에 엑소는 급등도 만들었고 동시에 엄청난 논쟁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엑소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원래 엑소는 로봇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몸에 직접 착용하는 외골격 로봇, 그러니까 사람이 걷거나 일할 때 힘을 보조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먼저 의료 쪽을 좀 보면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 같은 이유로 걷기 힘든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재활 훈련을 할 때 입고 걷는 보행 재활 로봇을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용도 있죠.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허리나 상체 부담이 큰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입고 일하면 힘을 덜 쓰게 도와주는 착용용 보조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엑소는 AI 회사라든지 클라우드 회사 이런 이미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의료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회사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도 좀 짚어야 됩니다. 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고 오랫동안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가가 실적보다는 기대감이나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확 바뀐 이유가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5년 말부터 AI 컴퓨팅 합병 이슈가 갑자기 붙으면서입니다. 자, 먼저 크로노스케일이 뭐냐부터 좀 짚고 갈 건데요. 자, 어플리드 디지털 쪽 설명은 좀 명확합니다. AI 워크로드에 맞춘 차세대 GPU 기반 컴퓨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의 상장 껍데기 역할로 엑소가 거론된 형태입니다. 이게 공시로도 확인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엑소가 2025년 12월 29일에 어플리드 디지털과 독점적 비구속 텀시트를 맺었다고 8-K로 공개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제한 단계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바로 지분 구조 때문인데요. 보도하고 요약 자료들을 좀 보면은 공통으로 나오는 그림은 합병 후에 어플리드 디지털 측이 약 97%를, 그 다음에 엑소 기존 주주가 약 3%를 보유하는 형태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바로 갈라집니다. 찬성 쪽 논리는 어쨌든 AI 인플라 스토리로 재평가될 수 있다. 이벤트가 좀 크다 이렇게 하면서 찬성 쪽 논리가 좀 있고 반대쪽 논리도 있습니다. 기존 엑소 주주는 3%면 너무 얇은데 이게 공정한 딜이 맞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 논리가 바로 다음 이슈로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최근 1월 5일 전후로 법률사무소 측에서 주주경고 성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엑소 주주가 약 3%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공정한 조건인가입니다. 이런 류의 주주 경고는 미국 시장에서 M&A 국면마다 자주 나오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고가 붙으면 시장은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딜이 지연될 수 있는가, 추가 공시라든지 설명이 더 나올 수가 있는가, 아니면 조건이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가. 정리를 하면 주주 경고 자체가 곧바로 딜 무산을 뜻하지는 않지만 실행 리스크를 높이는 재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포인트는 하향 자체가 아니라 왜 하향하는지입니다. 보도 흐름상 맥락은 좀 명확합니다. 회사가 합병 제안을 공개했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 딜은 비구속 제한 단계라 불확실성이 큰데 시장 변동성만 커진 상황이다. 즉 이 구간에서 애널리스트가 보수적으로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할 건 하나입니다. 지금 엑소는 실적 하나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딜이 실제로 진행되느냐, 조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벤트 장세에서는 리포트보다 공시 플로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공시를 무조건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또 예민해지는 게 또 이건데요. 내부자 매도입니다. 자, 작년 12월 9일자 기준으로 CFO와 COO의 주식 매도가 보고됐습니다. 이걸 해석할 때 원칙이 좀 있습니다. 단순 매도 사실만으로 악재라고 단정하시면 좀 안 됩니다. 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세금 처리나 베스팅 구조로 인한 매도도 흔합니다. 다만 이벤트 구간에서 심리가 예민해서 작은 매도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자 매도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딜 성패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벤트 장세에서 심리 변동성을 키우는 보조 재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 질문인데요. 그럼 엑소의 원래 사업, 즉 외골격 로봇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이죠. 자, 이번 딜 구조에서 시장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공시를 확인을 해보면 크로노 스케일에 초점을 맞춘 구조 재편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엑소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이유는 재활 로봇 판매량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크로노 스케일이 실제로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SEC 서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합병 조건이 수정되느냐, 아니면 자금 조달이 붙느냐, 그 다음에 주지 승인까지 가느냐, 이 절차를 먹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엑소를 분석할 때는 전통적인 산업 분석보다 이벤트 트래킹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지지하면서 상승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딱 두 가지죠. 자, 완벽한 추세 전환이 아니죠. 급등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이 지금 생긴 상황에서 성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조건은 갖춰졌는데 확신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합니다. 즉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들 바닥을 찍고 조건이 맞춰진 상태에서 확신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이 급등을 놓치는 이런 자리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가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 조건이 충족됐는가를 먼저 봅니다. 바로 차트에서 판단 기준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보시는 바로 황금손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수 시그널, 즉 롱 시그널이 지금 나왔죠. 이 시그널은 추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변화라든지 단기 과열 여부,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8가지의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구간에서는 작게 나오지 않는 거죠. 의미 없는 구간에서는 아예 표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엑소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에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이 됩니다. 즉 이런 구간들, 즉 내리막에서는 신호가 안 나오고 이런 내리막 구간에서는 롱 신호가 안 나오죠. 바로 숏 신호가 나와서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이런 구간에서 상승폭을 먹는 거죠. 자, 마지막 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롱 신호가 나와서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때만 들어갔어도 최급등에는 200%, 현재가로만 하더라도 11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예측이 아니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매매 판단이 훨씬 더 단순해진다는 거죠. 결국 이 지표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언제 파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는 했는데 익절 기준이 없어서 수익을 반납하거나 반대로 작은 조정에도 조급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 지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은 유지 신호를 주고 추세가 훼손되는 지점에서는 매도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특히나 지금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없는 분, 그 다음에 단타보다는 확률 높은 구간의 위주의 매매를 선호하는 분, 감정 개입을 좀 줄이고 싶은 분께는 상당히 적합해 보입니다. 반대로 무작정 따라서 매매하는 용도라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 황금손지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 트레이딩 뷰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9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인데 핸드폰에 설치하시는데 30초에서 1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트레이딩 뷰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영상 이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이 지표 상단 문의가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설문조사지가 나오는데 설문조사지에서 부자되는 지표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메신저 아이디,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어 남겨주시고 이메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설치 방법부터 활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난 종목들, 국내장, 해외 주식장, 그 다음에 코인장 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엑소는 크로노스케일 합병 제한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의 핵심 논쟁은 하나죠. 엑소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3%라는 구조가 공정한가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주 경고 이슈가 계속 따라붙을 수가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보수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자, AI 스토리아는 좀 강합니다. 강한 얘기죠. 하지만 시장은 결국 숫자로 정리를 합니다. 지분 구조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승인, 이게 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과 변동성이 가격을 지배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원하신다면 다음 편으로 엑소 공시 플로우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음서가 나오면 무엇을 해석해야 하는지 실전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엑소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자료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